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힘이야. 가족이 가까울수록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워진다.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그 믿음이 당신을 조용히 가난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 사회학 연구진은 20년간 수천 가구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지나치게 끈끈할수록 경제적 성취는 오히려 낮았다. 즉, 가족에게 기대고 가족과 지나치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돈은 모이지 않고 기회는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빈곤에 더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 가족이라는 울타리, 보호인가 족쇄인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집단적 안전을 추구합니다. 인류가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아남던 시절, 작은 부족과 가족 단위의 결속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죠. 그러나 그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과도하게 에너지를 투자하는 성향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내 자원을 탕진하는 습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가계의 대표적 소비 패턴을 보십시오. 자녀 사교육비 세계 1위 수준, 부모 생활비, 병원비 지원 OECD 최고, 명절 가족 행사 지출 연간 수천억 원 규모. 겉으로는 효도와 사랑 같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자산 축적을 방해하는 구조적 사슬입니다. 2. 뇌과학 가족이 가까우면 뇌가 느끼는 착각. MIT 뇌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정서적 보상과 재정적 보상을 동일한 보상 체계에서 처리합니다. 즉, 가족에게 선물하거나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행위는 뇌 속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돈을 버는 것만큼의 쾌감을 줍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돈이 줄어들어도 뇌는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는 행복하니까 괜찮아. 라는 착각이 쌓여 결국 지갑은 텅 비어버리죠. 월스트리트 투자자 출신 심리학자 제임스 몽크리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에게 과도하게 베푸는 사람은 돈을 모으는 대신 행복을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 3. CEO들은 가족과 거리를 둔다. 자, 이제 부자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유산을 줄 생각이 없다. 대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라. 실제로 그의 자녀들은 평범한 직업을 갖고 살고 있으며 버핏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 환원에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족과 지나치게 밀착된 재정 구조를 차단했기에 그는 냉정하게 자본을 불렸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 초기, 그는 친척과 부모의 반대를 무시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모험을 택했을 때 가까운 가족들은 말도 안 된다며 비난했죠. 하지만 그는 가족의 정서적 압력에서 독립했기에 세상을 바꿀 회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어린 시절 남아공에서 자라며 가정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족과의 거리감이 그의 극단적인 독립심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미국으로 건너가 창업했고, 가족의 지원보다는 오히려 가족과의 갈등이 그의 추진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가족과 거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4. 본능 심리학 가족의 요구는 끝이 없다. 본능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가까운 혈연 집단에 무조건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려는 성향을 지적합니다. 이는 원시 시대에는 생존을 보장했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손실 함정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대학에 간다 등록금 수천만 원, 결혼한다 집 마련 예단 예물, 부모님이 아프다 간병비 병원비, 명절 선물 용돈 친척 모임. 이 지출 구조는 마치 가족 세금 패멀리 텍스처럼 매년 반복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중산층 가구가 평생 가족 관련 지출로 쓰는 비용은 평균 7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돈이 투자로 흘러갔다면 20년 복리만 계산해도 최소 수십억 원 자산이 되었을 겁니다. 5. 왜 부자일수록 가족과 멀어질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가일수록 개인적 관계망이 가족이 아닌 약한 연결 위크 타이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약한 연결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처럼 늘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가끔 만나고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스탠퍼드 연구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기회는 대부분 친구의 친구 혹은 멀리서 건너온 정보에서 왔다. 즉, 가족과 지나치게 가까이 지낼수록 사회적 기회는 줄어들고 경제적 성장은 차단됩니다. 6. 가족의 끈끈함이 만드는 숨은 빚. 우리는 흔히 가족에게 지출하는 돈을 의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숨은 빚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생활비를 매달 드린다고 합시다. 겉으로는 효도 같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자산의 미래 가치 상실입니다. 매달 100만 원 20년 2억 4천만 원. 이 돈을 연 7% 복리로 투자했다면 약 9억 원이 됩니다. 즉, 효도는 선행이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부채를 만드는 겁니다. 하버드 경제학자 스티븐 핑크는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가난은 가족에게 진 빚을 갚느라 투자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7. 뇌의 착각 도덕적 만족이 재정적 실패로. 스탠퍼드 심리학 연구에서 가족에게 돈을 쓰는 사람일수록 도덕적 만족감은 크지만 재정적 위험은 커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좋은 사람이라는 사회적 보상을 받을 때 돈을 모으는 것보다 강한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착하다라는 자기 이미지 유지, 가족이 고마워한다는 사회적 인정. 이 두 가지가 저축보다 강력한 도파민 자극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착각이 장기적 빈곤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8. 부자들의 거리두기 전략. 그렇다면 부자들은 가족을 어떻게 대할까요? 경제적 독립선언. 워렌 버핏은 자녀들에게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리지만 자녀 스스로 독립하도록 만든 부의 교육이었습니다. 가족도 계약으로 다룬다. 빌 게이츠는 부모님께 효도하지만 그것을 시스템 안에서 관리합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신탁구조로 운영해 감정이 아닌 재정적 원칙에 따라 돈이 쓰이도록 한 거죠. 시간을 돈보다 중시.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내 일을 방해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다. 즉, 그는 가족과의 시간조차 철저히 자기 주도적으로 관리합니다. 9. 진화론적 관점. 왜 가족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가족 중심적 사고는 과거에는 이득이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부족이 유지, 부모를 돌봐야 경험과 지식이 전수.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역으로 작용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교육비 주거비 폭발, 부모 부양은 개인의 자산을 잠식, 즉 생존 전략이 더 이상 부의 전략이 아니다는 겁니다. 10. 본능 심리학. 착한 자식일수록 가난하다. 본능 심리학에서는 호혜성 레시프라시티 본능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본능이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수천 명을 조사한 결과 가족에게 가장 헌신적인 사람일수록 은퇴 준비가 가장 부족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즉, 착한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난한 노인이 되는 길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11. 부자들의 냉정한 심리학. 부자들은 왜 가족에게 거리감을 두는 걸까요? 첫째, 돈보다 시간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매일 붙어 있는 대신
성장할 기회를 만들고 그 결과로 더 나은 삶을 제공합니다. 둘째, 가족도 투자 대상처럼 본다는 겁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자녀에게 용돈을 무한히 주는 대신 창업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빌려주고 성과를 요구합니다. 셋째, 심리적 압력을 의식적으로 차단합니다. 가족이니까 해야지라는 감정적 압력을 거절하는 거죠. 12. 당신이 따라야 할 부자들의 원칙. 이제 일반인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1. 생활비 지원은 시스템화하라. 부모님 생활비, 자녀 교육비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지급. 감정적 요구에 따라 추가 지출하지 말 것. 2. 무조건 주지 말고 조건부로 투자하라.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성과를 전제해야 함. 이에 학업 성과, 사업 계획, 자기 개발 조건. 3. 약한 연결 위크 타이즈에 집중하라. 가족 모임보다 새로운 사람과의 네트워킹에 시간 투자. 기회는 가족 안이 아니라 밖에서 온다. 4. 가족의 사랑 돈이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가족 관계의 만족도는 시간과 관심에서 오지 돈에서 오지 않는다. 즉, 돈을 덜 써도 관계는 유지 가능하다. 13. 마무리 냉정함이 진짜 사랑이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울수록 가난해진다는 불편한 진실을요. 그러나 이것은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독립과 거리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충분한 돈을 주되 놀고 먹을 수 없을 만큼만 준다. 그것이 부자의 방식이며 진정한 가족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